자, 웹사이트가 런칭을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 컨텐츠 측면에서, 기능 관련 측면에서, 그리고 웹 표준과 웹 접근성, 그리고 요거는 밑에 검색 엔진 최적화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이트 맵이 잘 돼 있는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성능과 관련해서 웹사이트의 속도를 체크해서 그 속도가 아까 점수를 매기는 걸 봤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한다면 이미지에 또는 비디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최적화하고 비디오는 트래픽을 잡아먹지 않는 방법으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보면 지금 얘가 사이트가 검색이 되려면 보통 유저가 네이버든 구글이든 이런 검색 엔진에서 여러분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가 검색이 되게,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앞쪽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얘는 SEO라고도 불러요. Search Engine 옵티마이제이션. 네,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SEO라고 부르는 녀석이 얘입니다. 자, 웹마스터 도구를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웹마스터 도구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에도 바로 수업하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가 있죠.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잘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로그인을 해 주십시오. 네이버의 개발자 도구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마스터 도구를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셨으면 여기 URL에다가 여러분의 주소를 입력을 해보십니다. 지금 열리는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1차든 2차든 여러분의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 보실게요. 저도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시 페이지를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인지 묻고 있네요. 사람임을 증명을 하고 조회를 해보십니다. 자, 지금 저는 체크가 어디만 안 돼 있냐면 여기만 지금 느낌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maybe 이 부분도 X가 대부분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사이트의 제목이나 설명이나 키워드는 로봇, 여기에 메타 설정은 우리가 수업에 배웠던 걸로 해서 다 구현을 했었으니까 여기가 안 돼 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사이트의 제목과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메타 안에다가 description, 메타 안에다가 키워드, 메타 안에다가 로봇의 메타 설정해서 넣어 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뭐지? 라고 볼 때 여기 우측에 이렇게 링크가 잘 있지 않습니까? 링크를 들어가 보면 뭐 하래요? 로봇 설정에서 다 퍼가라고 할지 아닐지 그런 설정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퍼가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인덱스와 팔로우 해서 또는 all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넣어 놓으라는 거고, 사이트에 제목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클릭해 보면 여기 안에 타이틀, 그 사이트의 제목 말입니다. 요 타이틀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모든 페이지엔 다 그 페이지의 컨텐츠에 맞춰서 제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맞추라는 거고. 자, 대부분 저도 지금 얘가 체크가 안 돼 있고 요 두 개는 여러분은 여기와 아랫부분이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오픈 그래프의 제목과 설명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X가 돼 있는 분들은 얘를 수정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오픈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이트를, 여러분의 사이트를 소셜 서비스 있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 주소를 해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한테 지인한테 공유를 할 때에, 공유할 때 단순히 링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링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
사이트의 제목, 사이트의 설명, 그리고 링크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대표적인 로고의 이미지와 설명과 내용이 나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픈 그래프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들어가 볼까요? 오픈 그래프의 설정을 들어가 보면 사이트에 메타라고 해서 이 proper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o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픈 그래프의 설정이라고요. 자, 우리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타이틀, 키워드, 디스크립션, 뷰포트, 좀 전에 로고 설정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뭐도 하고 있습니까? 페브 아이콘 해서 이 아이콘 나오게 하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이 오픈 그래프가 있어야 이 서비스를 공유할 때 여기에 지정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제목이 나온다고요. 요 설정 반드시 여러분 포폴에도 적용을 해 주십시오. 인덱스 HTML에 인덱스 HTML을 해놓는 거예요. 인덱스 HTML에다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메타 프로퍼티라고 해서 오픈 그래프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미지, 이 경로는 반드시 이 경로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와 얘는 반드시 절대 경로로 넣으셔야 돼요. 상대 경로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경로로 넣어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래? 여기에 오픈그래프앤미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래요.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미지로 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오픈그래프앤미라고 해서 들어와 보시면 소셜이나 그런 거 공유할 때에 이미지가 그림이 안 나오냐? 그림으로도 설명이 돼 있었었는데 그림으로 설명이 안 돼 있네. 그러면 오픈그래프 해서 그냥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오픈 그래프 이미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공유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미지와 제목과 설명이 우리가 오픈 그래프에 설정한 게 나오는 거라고요. 소셜에서 공유한 여기에 트위터나 거기에 여긴 페이스북이군요. 페이스북에다 링크만 띡 넣어서 올리면 링크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대표 이미지, 사이트의 주소, 사이트의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트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 뭐가 있으면 오픈 그래프에 설정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자, 좀 전에 코드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오픈 그래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위터에다가 공유를 했을 때는 트위터의 사이트 설명, 여기서 지정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여기에 로봇의 txt는 뭐냐? 얘도 여기서 네이버가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얘 들어가 보시죠. 로봇 들어가 보면 우리가 메타의 로봇이라고 해서 아까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타 로봇. 메타의 로봇이라고 하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이렇게 넣는 거 플러스 이 사이트의 루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얘가 있어야 된다고요. 로봇의 txt라는 파일이 있다고요. 자, 이 로봇 txt에서는 여러분 사이트에서 특정 폴더는 검색이 안 되게끔 하거나 특정 폴더만 검색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설정이 이 인덱스가 있는 그 루트에 이 로봇 txt라는 파일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이 로봇 txt 안에다가 들어갈 것들은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면 얘입니다. 우리가 사이트 왜 만듭니까? 검색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검색 엔진의 로봇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하게 설정하려면 로봇 txt 파일 안에다가 뭐가 있으면 된대? 얘가 있으면 된대요. 카피해서 이거를 메모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들면 이렇게 넣고 얘 파일 이름을 뭐로 하래요?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로봇 txt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 지금 만든 이 파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만든 지금 만드신 이 로봇의 txt 파일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이트의 루트에 있어야 된다고요. 인덱스 HTML 파일이 있는 그 루트에 이 파일이 같이 있으면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다 슬래시하고 allow라고 해놓으면 이
파일 로봇txt가 파일 있는 파일 안에서 같은 폴더 안에 서브 폴더 안에 어디든 간에 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다 검색이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는 경우도 있냐?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도 얘가 있어요. 네이버닷컴에다가 뒤에 주소 표시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로봇 txt라고 입력해 보실게요. 네이버 사이트의 루트에도 얘가 있을 거라고요. 구글의 루트에도 제가 있고요. 모든 사이트의 루트에는 이게 있다고요. 로봇 txt가.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얘는 막아놨네요. 여기에서 지금 안에서는 검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네이버는 자체 안에 지들의 컨텐츠 안에 건 검색 엔진을 통해서만 되게끔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구글닷컴의 로봇 txt도 들어가 보시죠. 자, 구글닷컴의 로봇 txt에 왔더니 여기는 폴더별로 어떤 건 allow하고 어떤 건 disallow 해서 전형적으로 이 사이트 안에 서브 폴더가 그렇게 많이 수십 수백 개의 서브 폴더가 있을 건데 거기에서 특정 폴더는 검색이 되고 안 되게끔 어디서 한다고? 루트에 있는 이 로봇 txt에서 해준다고요. 확인되었습니까? 하는 김에 다음도 볼까요? 예, 다음은 마찬가지 검색 엔진, 국내 검색 엔진은 다 똑같이 돼 있네. 안에 내부 폴더는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들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만 검색이 되게끔 이 사이트 서버 자체 네이버나 다음의 서버 자체 안에 있는 서브 폴더들은 검색이 안 되게끔 죄다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에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거에는 얘처럼 아이고 어디 갔어? 아까 얘가 알려준 것처럼 모든 페이지가 다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이트 루트에도 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 사이트에 co.kr 한다면 이것도 있나? 라고 해서 확 눌러봤을 때 저 두 줄이 있으면 여기까지 신경을 써놨네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로봇 txt를 넣어주세요. 여러분 사이트 루트에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co.kr로만 끝나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트는 다툼에서 계정을 3개를 딸 수 있으니까 3개의 계정을 각각의 포트폴리오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자,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다시 한번 아까 오픈 그래프는 설명을 했고 로봇 얘도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검사를 해준다고요.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도 가볼게요. 밑에 경로가 있죠.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 들어가 보십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이트가 검색이 잘 되게끔 된다고요.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 들어가 보실게요. 로그인은 구글 계정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미 제 사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거 속성 추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사이트를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저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죠. 자, 저도 새로운 속성 하나 추가해서 등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죠. 사이트 주소를 넣었고요. 네, 주소를 넣었고 자, 이 사이트가 네 건지 소유권을 확인하래요. 저도 다운받고 여기 주소에다가 업로드를 하라니까 업로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루트에다가 지금 다운받은 걸 업로드를 하래요. 다운받은 게 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은 걸 업로드를 저도 했고 확인을 눌러보면 네, 소유권이 확인이 됐대요. 저 파일 다운받아서 자기 써보니까 자기가 올릴 수 있으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새로 등록한 건 얘예요. 자, 여기에서 웹마스터 도구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 사이트를 검색이 잘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검색이 잘 되게끔 하는 거에서 보면 지금 URL 검사가 있는데 URL 검사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아까 네이버에서 했던 그 검사와 동일한 걸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왼쪽에 메뉴에서 여기에서 URL 검사 눌러봅니다.
검사를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을 거고요. 자, 지금 제가 넣은 거는 URL이 구글에 등록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등록을 해달라는 거고, URL 테스트 좀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검사한 거는 이 주소입니다. 요 사이트 만들었던 거, 우리가 이거 만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트를 지금 검사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co.kr까지를 하고 왁송까지 등록을 할 걸 괜히 co.kr까지 했네. 아마 여러분 지금 구글에 이메일로 메일이 하나 가 있을 거예요. 이 웹마스터 도구를 등록을 하면 아마 검색의 인지도 개선이라고 해서 메일이 갔을 겁니다. 메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메일 온 거 있어요? 빨리 안 올 수도 있어. 하루 지나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어떤 순서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정리한 문서를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속성 추가하는 건 제가 이거 캡처 화면을 옛날에 만든 거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좀 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파일 다운로드해서 소유권을 확인을 하시라라는 과정을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메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메일로 올 겁니다. 오면 여러분이 요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이트 추가해서 www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그러니까 사용자가 여러분의 사이트를 이렇게만 입력을 하든 아니면 앞에 따따따까지 붙이든 모든 경우에 여러분의 사이트에 올 수 있게끔 요 사이트 추가를 하란 얘기예요. 링크를 타고 들어왔으면 있을 건데 잠깐만요. 얘들이 메뉴가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검색이 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해볼 건 뭐냐면 얘예요. 사이트 맵을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이트 맵은 뭐냐면 여러분 사이트에 서브 페이지가 있으면 서브 페이지를 일일이 계속 여기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서브 페이지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면 서브 페이지가 원래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미리 얘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미리 신고를 해놓으면 구글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으로 여러분의 사이트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는 유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출한 사이트 맵에 그 정보가 있으면 빠르게 검색 결과에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사이트 맵이 있어요. 왼쪽에 색인에서 사이트 맵을 보시겠습니까? 적용 범위는 아까 국가별로 지정하는 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로 등록한 거라서 여기가 다음에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거를 제가 배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류니 제외되니 유효니 적용 범위가 나오고 사이트 맵도 지금 내 안에 서브 페이지는 뭐가 있어라고 미리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요. 41개의 URL, 서브 페이지의 URL을 미리 제출을 한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있다고요. 다시 저도 지금 새로 등록한 계정으로 와볼게요. 자, 새로 등록한 계정에 오면 지금 여기 사이트 맵이라고 있다고요. 사이트 맵에서 여러분이 지금 서브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브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해서 미리 색인을 얘한테 제출을 하는 거라고요. 미리 목록을 얘한테 제출을 해서 내 사이트에 있는 거 검색할 때는 굳이 다시 쫙 크롤링 할 필요 없이 내가 미리 제출한 항목에서 찾으시라 라는 겁니다. 자, 사이트 맵을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제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출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주소 뒤에 사이트 맵의 경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사이트 맵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요. 사이트 맵을 만드는 방법은 사이트 맵의 형식은 XML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ML에 사이트 맵을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거 수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도 있고 미래 보면
xml의 sitemap.com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사이트에서 서브 페이지의 URL들을 XML 형식으로 해서 짠 만들어줘요. 링크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XML의 sitemap 링크 들어가 보실게요. 자, 들어가서 지금 등록한 여러분이 콘솔에다가 아까 등록한 주소를 넣고, 저도 넣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주소를 넣고 이렇게 여러분의 URL을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타트 해볼게요. 전 지금 단일 페이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보겠습니다. 돌려보셨습니까? 여기에서 View Sitemap Details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Your XML Sitemap 파일 해서 있다고요. 다운로드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운로드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XML 파일이 다운로드 된다고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XML 파일을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서브 페이지가 지금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URL이 하나뿐이 안 나오지만 열어보시면 11개니 20개니 얘가 이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500개까지는 뽑아준다고요. 이 URL에 얘를 500개까지는 뽑아줘요. 자, 이 XML 파일을 어디에다 업로드를 해야 된대요? 여기 사이트에다가 아까 제출하는 거에다가 여기 제출하는 거에다가 경로를 넣으시면 된다고요. FTP에 일단 올리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다운로드한 XML 파일을 이렇게 올렸고요. 지금 등록한 사이트의 루트에다가 이렇게 지금 다운받으신 사이트의 map XML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파일이 어디 있다라고 해줘야 돼? 이 파일이 아까 여기에서 이 파일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사이트 주소를 넣으시라고요. 파일의 경로를 지금 FTP에 올린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올리지 않은 다음에 하면 저게 없을 거라고 하니까 올린 다음에 제출을 하신다고요. 제출해서 자, 이렇게 사이트 맵이 제출됐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서브 페이지들이 검색이 훨씬 잘 되게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글의 웹마스터 도구에서는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요. 자, 구글 계정에 온 김에 뭐까지 여러분 사이트에 넣어주는 게 좋으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를 다 만들고 URL도 나왔으니까 이력서에다가 저 주소를 넣겠죠? 그죠? 이력서 자소서에다가 내가 만든 주소라고 넣을 거고, 마음에 맞는 회사나 또는 지원 가능한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제출하면 내 사이트에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고요. 뭘 확인하고 싶어요?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고요. 지금은 여러분뿐이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뿐이 없으니까. 여러분 포폴에다가 통계가 잡히게끔 코드를 넣어 볼게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할 거냐면 GA라는 걸 통해서 해볼 겁니다. 구글의 Analytics. 그래서 줄여서 GA라고 부른다고요. 구글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글에서 GA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사이트에 통계가 잡히게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만드시고요. 그래야 통계가 구분돼서 잡힐 거니까 GA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전 유튜브를 등록을 해놨네요. 유튜브도 등록을 해놨고 티스토리도 등록을 해놨어요. 티스토리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의 계정을 통계를 보면 최근에 관리를 좀 안 해서 모르겠다. 접속자가 어제 16명 아니야, 어제 16명 29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획득 좀 잠깐 볼게요. 트래픽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지금 설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획득은 됐고 행동 전환, 행동의 개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페이지를 본 수, 순수 페이지 수, 들어와서 머문 시간,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이탈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느 페이지를 많이 조회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and 뭐를 타고 들어왔는지 키워드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실시간의 개요를 한번 보면 현재 유저는 제티스토리에 현재 유저는 없네요. 트래픽 소스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트래픽 소스는 없고 잠깐 홈으로 좀 가볼게요. 무슨 키워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홈에 대시보드를 보고 있고요. 제티스토리는 데스크탑에서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고요. 62가 뭔데 이게 페이지 수가 가장 많지? 잠깐만요. 네이버 지도 구현하기가 지금 가장 뷰가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이렇게 추적이 되려면 우리가 소스를 추적 코드를 넣어놔야 된다고요. 그거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GA에 들어오셨으면 자, GA에서 저도 계정을 하나 추가 더 해볼게요. 자, 관리 왼쪽 하단에 관리에서 여러분 지금 들어오자마자니까 나오고 있고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왼쪽 하단에 설정이 있고 설정에서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고요. 계정을 저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계정 만들기. 그래서 계정 이름은 왁솜이라고 할게요. 아까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만들었던 사이트를 통계를 한번 잡아 보려고요. 내 사이트의 이름, 구분할 수 있는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왁솜이라고 똑같이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웹페이지 주소를 넣으시라고요. 이 주소를 넣을게요. HTTP까지는 있으니까 제외하고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업종은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시간대는 한국이니까 한국, 대한민국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정을 추가를 하십니다. 다른 것들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밑에 보시면 추적 아이디 가져오기가 있죠. 추적 아이디 가져오기 부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동의를 하라고 되어 있고 동의하시면 되겠어요. 동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라고요. 하단에 추적 아이디 눌러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GA 코드가 나왔다고요. 자, 우리는 지금 워드프레스나 기타 DB가 안 쳐져 있는 버전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워드프레스가 깔려 있으면 그냥 이 코드만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HTML 버전이니까 어느 코드를 카피하냐면 이 코드가 여러분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인덱스 페이지든 어바웃 페이지든 서브 페이지든 HTML 버전에서는 파일이 별개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하단에 바디 바로 전에다가 얘를 넣어 놓으세요. 바디 태그가 닫히기 전에 얘를 넣어 놓으시면, 즉 만약에 제가 지금 왁솜에다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왁솜에 넣는다라고 하면 사이트가 제 루트에 없어서 좀 다운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인덱스 HTML 얘한테다가 저 코드를 넣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태그에 이 파일의 어디에 제일 하단 여기 바디 끝나는 이 부분에다가 무슨 코드를 넣으라고요? 이 코드를 넣으시라고요. 모든 페이지에 이 코드를 다 넣어 놓으시고 업로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일부터는 통계가 잡힌다고요. 모든 페이지에 이 코드를 넣으시라고요. HTML 버전은 개별로 파일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PHP나 JSP로 되어 있는 버전에서는 하단에 불러오는 파일이 뭐 tail PHP 또는 footer PHP에다가 넣을 거니까 거기에다가 한 군데만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HTML 버전은 없으니까 이렇게 넣으신다고요. GA가 설정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 어디를 주목해서 보시냐면 이제 홈 화면이 있고요. 홈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획득에 가보면 획득의 개요에 가보면 이제 통계가 이렇게 잡힌다고요. 접속자 수가 잡히고
어떻게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지금 제 티스토리의 획득의 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세 항목으로 나와요. 내 사이트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 되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제 이게 회사라고 치면 회사에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보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신문 광고를 보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지인의 추천으로 직접 여기에서 직접 디렉트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내 주소를 알고 직접 주소창에다가 내 홈페이지에 주소를 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9명은 주소를 치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 4명 소셜은 뭐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기타 소셜 서비스를 이용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럼 메뉴의 이 올가닉 설치는 뭐냐? 올가닉 설치가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요 올가닉 설치가. 그럼 올가닉 설치에서 지금 85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다가 키워드 광고를 뭘 빼고 뭘 넣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제 사이트에 들어온 유저들의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에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GA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행동이에요. 행동에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흐름입니다. 사이트에 유저가 와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고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싶다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를 보고 바로 나간 유저, 들어온 유저에서 이탈률이 있다고요. 만약에 이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가 있다. 근데 내가 집중해서 이 사이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탈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내용이 재미가 없거나 기능상의 하자가 있거나 내가 주력으로 모는 페이지에 이탈률이 높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쇼핑몰이라고 치면 여기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페이지,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로 안 간 거예요. 이렇게 페이지의 주소를 알 수가 있다고요. 쇼핑몰로 치면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결제를 안 했다고요. 왜 안 했을까? 그게 이제 팀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장바구니까지 담긴 했는데 왜 주문까지 안 가냐 이거예요. 그럼 주문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했나?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이 통계를 보고 전략을 세우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사이트의 로딩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 3초 이내에 열려야 된다고. 지금 저는 티스토리에다 안겼으니까 티스토리가 그렇게 무거울 리가 없지. 다음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GA는 활용도가, 이 GA만 똑대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얘가 활용을 잘하면 잘할수록 나중에 사이트 관리에 굉장히 득이 되실 겁니다. 이건 다 만든 다음에 반드시 얘를 활용하는 걸 연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런칭 체크리스트에서 웹마스터 도구와 뭐까지 GA까지 설명을 했어요.